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온 국민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기다리던 월드컵이 오늘 새벽에 개막이 됐었죠. 정말 세계적인 가수 제니퍼 로페즈의 축하 공연에도 많은 세계인들의 마음이 들썩들썩 거렸을 것 같은데요. 브라질 월드컵 개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 시점, 어제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분향소가 따라 철거가 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세월호가 너무 빨리 잊혀지는 것이 아닌가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은 시작했지만요. 네, 물론 이 시간에는 또 국민들도 함께 즐기며 웃고 또 아픔을 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겠지만요. 그래도 우리의 가장 힘들었던 지난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아직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평생 갖고 가야 할 아픔의 기억, 그리고 지금 아직 찾지 못한 12명의 실종자, 그리고 희생자들의 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마음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브라질에 집중되는 월드컵 개막인 오늘 추모제가 문화제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 브라질 월드컵 개막과 함께 다시 한번 세월호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도 한 번쯤 다시 다잡아야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Outside the rain begins and it may never end, so cry no more on the shore a dream will take 그녀와 us out to 산책. sea forevermore, forevermore. Close your eyes and dream, and you can be with me. Need the waves through the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오늘 금요일 그녀와의 산책 시간이죠. 오늘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기다리고 계시던 월드컵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즐기고 웃고 떠들고 할 시간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웃고 떠드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월드컵을 우리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 하나가 돼서 한마음이 돼서 응원하는 그런 시간도 좋지만요. 우리가 잊어야 하지는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조금은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완전히 잊어지는 즐거운 축제적인 시간으로만은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감기에 좀 걸린 것 같아요. 걸렸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부터 그 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어제 오후부터 감기 기침이 심하게 나고 또 콧물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실례를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네, 지금 콧물이 막 나올 것 같은
그래도 여러분들 감기 좀 조심하세요. 이제 덥다고 때이른 그런 더위 때문에 에어컨 바람 많이 쓰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밤에도 덥다고 창문 열고 주무시고 뭐 이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어쨌든 아직까지는 밤에 그리고 새벽에 또 이른 아침에는 좀 쌀쌀하잖아요. 감기 좀 조심하시고 몸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그녀와의 산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노래 이어 한 곡 듣고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할 곡 변진섭의 그대 내게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리스는 연달아 음악회에 참여하면서 나치 병사들이 강등 뒤쪽이나 창밖에서 음악을 귀감아 듣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번쩍이는 부츠와 나치 표장이 달린 회색 재킷 차림의 청년들에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죽음을 뜻하는 나치 표장을 단 병사 중에는 가끔 아름다운 청년들도 있었다.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떤 사람들일까? 왜 이들은 여기 있을까? 어떻게 음악을 사랑하면서 나치 표장을 달고 악마를 섬길까? 그들이 정말로 유대인을 증오할까? 이들은 자원했을까? 아니면 강제 징집돼 끌려왔을까? 그들은 나치의 선전을 믿을까? 아니면 그들 역시 그녀처럼 살아남아서 집에 돌아가기만을 바랄까? 알리스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아주 드라마틱한 말투로 말한다. 그리 나쁠 것 없지. 사람들은 찾아와서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인데도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내게 말해요. 돈 문제며 아픔과 고통에 대해 말하죠. 가장 나쁜 것은 노년이 얼마나 끔찍한가에 대한 이야기죠. 정말 끔찍해요. 끔찍해 죽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에 반대하는 대답으로 그들을 충격에 빠뜨리죠. 그렇게 끔찍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걸요. 고민을 껴안고 살지 말고 인생의 선물을 찾아보지 그래요. 매일매일 선물이죠. 아름다워요. 그녀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쓸모없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음악이 그녀 자신이 되었고 그녀 자신이 음악이었기에 버텨낼 수 있었던 이런 극한의 고통. 오늘날 알리스는 스피노자의 심오한 가르침에 따른다. 흐느끼지 마라. 분노를 키우지 마라. 이해하라. 그녀는 이해야말로 모든 배움의 축복이며 우리 마음에서, 도시에서, 세계에서 평화의 기본적인 토대라고 믿는다. 그녀는 묻는다. 사람들이 이웃과 싸우러 달려가기 전에, 병사들이 전쟁터로 달려가기 전에 왜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쓸 수 없는 걸까? 언제부터 적을 만드는 게 해결책이 된 거지? 라고.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온 알리스가 아무것도 몰라서 이해 운운하는 게 아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해서 꼭 좋아하거나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알리스는 단지
거기 서서 울지 말고 이해해봐요 라고 말한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전람의 기억의 습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책한 책은요. 네, 100년의 지혜라는 책입니다. 171세 할머니가 전해주는 인생의 성찰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은데, 이 책은 111세, 110, 말이 꼬이네요. 111세 알리츠 헤르조머라는 그 할머니가 세계 최고령 홀로코스터 생존자면서 피아니스트로 살아오셨죠. 할머니의 어머니는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으로 라이너 마리아 릴케, 토마스 만, 프란츠 카프카,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같은 인물들과 교류를 했었고,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문학과 음악에 심취했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피아노에 관심이 없으며 지나치게 걱정이 많았던 쌍둥이 자매와 성향이 달랐던 알리스는 낙천적인 성격이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에 재능을 보였고 자신의 이름을 건 음악회를 개최할 정도의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로 선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사업가인 레오폴드 존무와 결혼해서 아들 라피를 얻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히틀러의 유대인 탄압 정책에 술렁이던 유럽 주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고향 체코슬로바키아가 바람 앞에 촛불마냥 흔들렸고요. 그녀의 부모님은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이웃은 밀고자가 되어버렸고 끊임없는 유혈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죠. 잠들기조차 버거운 눈앞의 참담한 현실을 견뎌내야만 하는 그들 모두가 절박함이 너무나 극으로 치닫는 게 이 책에서도 녹여져 있는데요. 수용소로 끌려가는 70이 넘은 부모님의 구부정한 등을 바라봐야 하는 자식의 마음. 혹독한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생존자들의 회고록이 이 시대 때 넘치도록 출간이 되기도 했었고 영화로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책에서 알리스는 지옥 같은 시간을 음악으로 치유하고 스스로 생의 아름다움을 찾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압제자와 가족을 살해한 자들을 징호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책은 징호의 대상보다는 징호하는 이의 영혼을 좀먹는다는 것을 알고 세상의 선량함을 안겨주고자 한 여인의 평생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계속 연주하는 그런 선율로 인해서 오늘날도 어제도 또 내일도 그녀는 아름다운 생을, 아름다운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한 거였죠. 그녀가 이런 나청적인 삶을 통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듯이 우리도 절망에서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분명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요.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할 곡은요. 윤세 벽 전해드렸습니다. 100년이란 시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순간들을 접했고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 것도 느꼈을 알리스 할머니의 이 에세이적인 자서전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예술을 사랑하고 음악을 향유하고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나쁜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는 문화를 공유하고 그 자체가 공간감적인 능력이 발달됐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서 그 자체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뭐 때론 징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본천적인 그런 선천적인 마음은 굉장히 착한 심성들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구절에서도 나치 청년들이 음악을 사랑하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 됐을까? 이런 구절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지금 뭐 많은 집회 시위를 이제 뭐 하면서 그것을 막는 그 경찰들, 정경들, 의경들이 있잖아요. 다들 군대를 가면서 자신이 이제 어쨌든 그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인데 저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때 자신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려고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을 짓밟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막고 이런 걸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알리스가 그때 당시 지혜로운 사람은 갖지 않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가진 것을 기뻐한다는 이 가르침 자체를 이 책 안에서 굉장히 신봉한다 이런 얘기를 쓴 구절이 있는데 이 자체가 우리한테 많이 주는 교훈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갖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런 불안 그리고 두려움 또 부족함 이런 것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공허한 마음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 이 책을 통해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노래 이어서 한 곡 더 듣고요. 바로 써내지 않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신청곡입니다. 써내 책창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충격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선사시대부터 쭉 좋고 나쁜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반응하냐지요. 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인생이 고마워요. 인생은 선물입니다. 캐롤라인 스톤신저 저의 100년의 지혜 써내 책창고였습니다. 백년의 지혜를 읽으면서요. 우리나라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세기엔 우리나라에도 많은 일이 있었던 시기죠. 일제 침략, 조선의 몰락, 광복, 한국전쟁.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알리스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우리나라의 모습을 함께 엿볼 수 있었죠. 거창하게 나라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도 잠시였긴 했는데요. 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인생은 선물이라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라면서 우리는 과연 그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기 그런 쉬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죠.
이런 약함도 인정하지만 끝끝내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지금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 네, 마지막 곡은요. 허각의 향기만 남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 말씀 준비하도록 할게요.